생후 13개월 호빈이의 등과 엉덩이에 붉은 핏줄 혹이 덩어리져 있습니다. 핏줄 혹이 전체를 감고 있는 왼쪽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걷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그 혈관종 부위에 또 내부 출혈이 생겨가지고. 빠르게 커지는 핏줄 혹은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혈관 증식된 것이 막 이렇게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한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치료약은 만 2살부터 쓸 수 있도록 허가돼 있어서 호빈이는 그때까지 그냥 버텨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호빈이보다 더 어린 생후 9개월 아기의 치료 효과 논문이 발표된 겁니다. 환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12개월 치료하고 이만큼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치의와 보호자는 절차를 밟았고 제약사는 약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전문가위원회는 호빈이가 2살이 안 됐다며 약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을 빨리 먹을 수 있게 제가 하루하루 뭐라도 해야지 제가 살 것 같아서 정말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보호자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병원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임상을 했던 그 병원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에서 이 약으로 치료받고 있는 2세 미만 아기가 5명이나 확인됐습니다. 2세 미만에도 효과적이라는 유럽의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유럽, 이탈리아의 의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급하게 회신이 와서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있다.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절을 해서 아이한테 지금 하루하루 소중한 이 지금 성장기 아이에게 약물을 제공하지 않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희소병을 치료할 약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니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 싶은데 식약처가 약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식약처는요. 주치의가 제출한 자료에 설명이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주치의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전문가의 어떤 익명성이나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조차 이제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식약처는요. 부모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하면 주치의가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아이의 상태가 다급하니까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심사 과정도 궁금한 게 비전문가인 아이 부모가 찾을 수 있던 의학 논문, 해외 사례 같은 걸 식약처 전문가위원회에서는 찾지 못한 거잖아요. 네, 희소병 환자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희소병은 8,000개가 넘습니다. 현재 식약처와 질병청의 인력으로 8,000개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합니다. 다만 전문가위원들이 희소병과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책상에서 서류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보호자와 주치의 얘기도 성실껏 듣는 자세 필요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호빈이도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3월 13개월이던 호빈이는 온몸 혈관에 혹이 덩어리지고 있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어 낙담하던 주치의에게 프랑스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약 투여로 호전된 유럽 아기 연구였습니다. 환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12개월 치료하고 이만큼 좋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약을 만든 다국적 제약사가 무료 지원의 호의를 밝혔지만 우리 정부의 벽에 막혔습니다. 호빈이가 2세 미만이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이 희소병에 대한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는 2세 미만 투약 사례를 직접 찾아 헤맸습니다. 미국에 있는 병원 그리고 이 약에 대해서 임상을 했던 그 병원 리스트를 다 뽑아서. 미국 아기 5명의 신약 치료 선례를 찾아냈습니다. 이 사연은 지난해 3월 SBS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심의를 했습니다. 호빈이에게 투약이 허가됐고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다시 만난 호빈이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좀 걸음걸이도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아직 다리엔 혹이 남아있지만 가슴, 등, 엉덩이의 혹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뱃속 혈관이 회복돼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혈전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이득이라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호빈이의 투약을 계기로 다른 2세 미만 혈관혹 환자 15명도 신약 치료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호빈이 어떤 사람? 호빈이 꿈. 건강하게 그냥 받은 사랑 돌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아이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내용 취재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뭐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네.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뭐 치료비나 뭐 약값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호빈이와 다른 15명에게 신약이 투영된 건 보건의료 공식 용어로 동정적 사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다급할 때 임시로 허용하는 건데 그래서 약값이 무료입니다. 하지만 신약이 정식 허가를 받게 된다면 약값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매월 400만 원을 이제 뭐 하면 좋겠지만 좀 재정적으로 네, 한 해 수천만 원이 들 수 있는데 보험 적용 못 받는다면 재난적 의료비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과 재난적 의료비 가구 비율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희소병에 대한 공적 보험이나 민간 펀드 지원이 적은 게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치료비를 언제까지 써야 할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네. 건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희소병 환자, 특히 어린이에게는 신약 지원이 적극적입니다. 영국은요, 고가의 약 폭넓게 지원하고요. 미국도 희소병 어린이와 18세 미만 암 환자에 대한 공적 보험의 보장 수준은 높습니다. 약값 비싼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희소병 어린이들을 신약으로 빨리 치료하는 게 보험 재정 면에서 길게 보면 돈이 덜 든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짐을 나눠서 지는 선택, 우리도 이제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